그래서 이제 이거 인공지능을 제가 이제 도표를 좀 어디서 따와봤어요. 인공지능. 여기 이쪽 보면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머신 러닝, 기계가 이제 러닝을 하는 거, 그 안에가 그 바탕에가 딥 러닝이 있습니다. 딥 러닝. 딥 러닝으로 해서 머신 러닝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건데, 외부 세계의 경계가 우리 이제 육군, 눈, 코, 입, 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신과 성품 자리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가공이 안 돼 있어. 근데 이 정신 성품 영역에서 어느 정도 가공이 돼, 이제. 정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밝은 분석, 빠른 판단으로 해서 정보화가 돼가지고 마음 뜻 영역으로 이렇게 와서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는 정신 성품 자리고 마음 뜻 지식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보 영역이에요. 정보가 잘 가공이 돼. 어떻게 가공이 되느냐? 내 안에 있는 프레임대로, 틀대로. 틀이 뭐냐? 자기 습성대로. 그 습성을 잘 해놔야지 가공이 잘 돼가지고 이 마음 공부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식 영역이고 여기는 정보 영역이고 이 사이가 비몽사몽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 잘해서 요 정보를 가공 잘할 수 있도록 그 프레임을 짜놔야 돼. 삼학팔조 사은으로 프레임을 딱 짜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AI가 뭐 있냐. 저는 이제 AI를 우리 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다음에는 우리 개인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AI는 결국 뭘 갖고 있냐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여봐요. 데이터를 먹고 산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책에서 본 건데, 한국이 AI의 세계의 실험실이 돼요. 그런 조건이 굉장히 좋대. 왜 그러냐면 1번 전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으로 집적된 의료 및 보건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고돼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남한 사이즈가 아주 적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행정과 IT 인프라를 갖춘 나라돼요. 그 다음에 밀집된 대도시 구조로 인구 밀집과 산업 경제 밀도가 집중된 나라고 아주 그 정보와 고차적인 정보와 그 기업이 잘 발달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정부 지침에 빠르게 순응하는 국민성과 아주 그 쉽게 휩쓸리는 불나방 같은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좋다 하면 그냥 다 안 따라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9%가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금융을 쓴 책에서 내가 본 건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하면 세계적인 성장의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 완전히 실험 상대가 되고 희생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 그 전망대로 하자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죠. 우리가 정신의 부모국이 되고 도덕이 뭐 부모국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정산 종사님이 일본은 꼴머슴이고 또 큰 머슴이 온다. 이게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 우리가 도덕이 부모국이 되게 큰 머슴이 와서 일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실험만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도자가 돼야 돼. 설계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 금융 지식만이 아니라 모든 사고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냥 누가 교무님이 하란 대로 외우고만 있으면 그건 발전이 없어. 내가 왜 교무님이 이런 말을 했지? 하고 의도를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고 공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설계자가 되는 거지. 창조자가 돼. 그 다음에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며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뭘 하면 우리는 다 클릭해가지고 전부 자기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뭐 쓸데없는데 다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면 자기 재산이 신용이고 정보인데 이거 다 노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산업, 금융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패권을 쌓아야 됩니다. 정부가 또 그 우리 5천만 국민의 데이터를 이게 우리 자산이니까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실험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나름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은 정신의 부모국의 요건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인, 우리가 또 지금은 국가보다도 개인이 또 중요하잖아요. AI가 개인의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개인은. 그래서 이 교육이 시험 위주 교육에서 정답을 찾는 능력, 찍는 능력만 키워서 찍는. 우리 교리 공부도 이게 이게 정답이야. 이거 이대로 해.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생각해 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화도 해야 될 것 같고 질문을 던지는 교육이 우리나라가 부재했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모든 산업에 중요한 게 이제 금융이 중요해요. 지금은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 됐든지 하여튼 금융 지식이 없으면 모든 방면에서 소위 의학도, 의료도 금융이 모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식이 부족. 물론 이 책은 이제 금융에 대한 책이어서 그런데 부동산 주식 같은 것도 단편 누가 소문 듣고 해. 막 소문 듣고.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이 잘 알아서 그다음에 빚은 무서움. 은행 대출해가지고 뭐 해. 이건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 듣고 누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권력과 이해관계를 묻고 따지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 그리고 왜 그 이유를 대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데이터 주권의 의식이 부족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습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 있는데 그 개념이 우리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쉽게 클릭해서 그냥 자기 데이터가 다 나가는 거예요. 인스타하고 뭐 유튜브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소중한 재산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빈이라는 이제 말이 뭐 무소유 이런 말이 나왔는데 내가 이제 좀 개인적인 거라 넣어봤는데 강자의 생각과 습관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의 주인으로 내 데이터는 내가 주인이고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심코 동의하는 클릭 하나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자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AI한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자유, 몸의 자유하려면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없는 삶을 만들자. 빚이 없는 사람이 강자고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국가나 빚은 자율성을 잃고 통제받은.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의 안전판을 만들자. 금융 중에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고 세상은 언제나 돌고 돌아 위기 뒤 세상을 장악하는 것 항상 현금을 가진 소수. 이건 이제 우리 종교단체락에서 나 현금 없어도 돼.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화의 파이프라인을 먼저 학습해야 된다. 종목이 아니라 거시 경제의 이면의 이해 흐름, 관계 흐름. 보건, 데이터, AI, 핀테크. 핀테크는 이제 그 과학하고 인터넷 합해진 거죠. 식량과 에너지는 하나. 이런 이제 세계의 그 산업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나도 AI 전문적으로 물어보면 나도 AI 모르죠. 그러나 AI는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는 의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돼. 나는 뭐 성직자니까 몰랐어.
이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 세상의 AI 시대의 직업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 그 12이해로 나눈 것 같이 이쪽은 Y쪽은 강력한 공감력. 여러 사람이 그 공감을 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제일 반대. 혼자. 공감력이 없어. 그냥 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전략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우리 12회에서는 얘가 이고 얘가 해였는데, 이 최적화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대로 잘 살아왔어. 그러니까 난 이대로 살면 돼. 이 사람, 이거예요, 최적화.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소위 우리가 모르면 상근기죠. 상근기에서는 사람은 일을 조금만 해. 그리고 많은 일은 AI가 AI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AI는 일을 조금 하고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하는 일 없어. AI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사람과 AI가 비슷하게 같이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상근기 있잖아요. 자기는 일 조금 하고 AI를 많이 부려먹는 사람. 그러면 직업이 무엇일까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컨시어지라고, 소위 옛날 같으면 집사예요, 집사. 이 사람이 김상수 그 한 달이나 하루 일정이나 1년 계획을 다 짜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컨시어지. 그 다음에 이제 CEO, 큰 회사의 CEO, 경영자. 그 다음에 사회봉사, 마케터, 투자자. 이게 투자자 중요해요. 투자자가 아까 내가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사도 자기는 투자를 한 거라니까요. 자기 재산의 몇 프로가 투자자인지 그냥 소모 재산인지 이게 확실히 구분해서 아무리 적은 재산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이 구분이 좀 틀린 데도 많아요. 책들이. 변호사가 막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쪽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창조. 우리 대종사님이 온전한 생각으로. 새로운 창조는 생각으로 한다고 그랬어. 마음 공부 잘해서 좋은 생각으로 창조를 해야 돼. 그래야지 AI 시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를 안 하면 AI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 직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항해. 그래서 그리고 회사는 수직 구조보다는 수평 구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은 AI가 다 해버려요. AI를 해볼 수가 없어. 자기가 창조하지 않으면 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건 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사람이 일을 주로 하고 AI는 조금 챗 GPT 좀 써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사, 사서, 의사, 콜센터 안내, 인라인 강사, 간병인 이런 것들이 이 그룹에 속하는데 이 직업 구분은 서로 이제 책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 의사 중에 영상학, 그 리딩하거든요. 엑스레이 판단, CT 판단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도 벌써 의사들이 안 해요. AI가 다 해버려요. 한국에. 택시 기사, 트럭 기사, 이건 이제 자율 자동차 차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화로 영업하고 보안 담당. 다 지금 보안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직업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 칼럼니스트, 경제학자, 과학자, 인구조사, 이런 그룹은 AI와 사람들이 하는 일이 50대 50 이렇게 같이 한대요.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은 자기 노력은 좀 하고 AI가 다 일을 하게 AI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AI 시대에 대면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한 거라는 거지.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어. AI가 다 해줘.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은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이렇게 회기로 아까 학연, 지연, 혈연이면 그냥 다 해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화인데 개인화도 그 대산종부사 법문에 보면 지금은 이제 상독로 시대는 넘어갔다 그랬거든. 유아 독전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 10초는 돼야지. 10인 1단. 이게 10사람이 합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사반 공배가 아니라 공 10배도 되고 이런 튀기는 시대니까 자기 혼자 독전하지 말고 물론 독전을 해야지만 독전이 10개 만나서 크게 튀어라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대종사님이 내놓는 뭐 10인 1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지 대중을 모아놓고 막 연설을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맞춤업. 우리가 지금 맞춤업 했잖아요. 이전등기하고 목수가 먹물과 잣대를 얻은 격. 이런 것들이 대종사님이 말한 새 시대에 우리가 나를 창조하는 거죠. 나를 새롭게 창조해보고 미래를 내 나음일은 내가 창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뇌하고 그 12내신경이 공정영지 광명을 얼마나 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김상수가 탄생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AI 시대에 이제 이런 의학이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 뇌인데 자뇌와 우뇌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뇌와 우뇌의 역할이 좀 달라요. 오른쪽 방구는 아이디어를 창조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 이게 AI 시대에 맞는 창조를 오른쪽 우뇌에서 하는 거예요. 우뇌에서. 그리고 좌뇌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아날리시스. 근데 검증은 얼마든지 AI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우측 뇌를 잘 개발하는 사람이 AI 시대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뇌는 패턴의 인식, 소위 직관, 관조죠. 감수성이 있고 센시티비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창조적 통찰을 하고 이르려면 의두, 감각, 감상, 증득.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해서 우뇌를 잘 발전시키면 AI 시대에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방구는 이제 아까 같이 우측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거 맞았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을 하고. 이것은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도표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제 경계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이나 이론상 법으로 경계에서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뇌, 좌뇌에서 받아. 그러면 이 우뇌와 좌뇌 사이에는 콜프스 캘로숨이라는 게 신경 다발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뇌가 서로 이렇게 많은 신경 다발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 정보 교환을 해. 그래서 이제 의식을 만드는데 이때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 공정, 영지, 광명, 이게 그 엘렉트로케미칼 리액션, 전기 화학 작용으로 빛의 작용으로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패턴이란 말이 나와서 패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이 대수유무의 패턴, 12의 패턴, 이렇게 패턴 계속 했잖아요. 패턴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케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그래서 이것을 대종사님은 대수유무 12예와 이론상이란 패턴, 삼학팔조, 사은사요 이런 패턴으로 그 공식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어. 물리학, 수학에서는 그 이제 틀로 줬고. 그래서 종교계에서 AI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이번에 원불교 신문에 김도화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따와봤어. 인간의 직관과 공감, 이것은
AI는 데이터를 분석, 판단한다. 그래서 일본의 한 교토의 한 사찰에서는 실리콘 얼굴 로봇 마인다가 설법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는 AI 산토라고 해가지고 수천 년의 교리를 학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한가 봐. 미국에서는 AI 랍비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질문을 분석해서 영적 메시지를 내놓는데 AI가 벌써 종교계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BC에서는 신과 로봇 해가지고 AI는 종교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르침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해놨고, 물질 개벽 시대의 선형은 빠름보다도 발음, 효율보다도 의미, 정답보다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마음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로 서는 전환이 곧 이 시대의 개벽이다. 이 김도하 기자가 써놓은 것을 한번 내가 인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책인데 기업의 성공 조건을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 종교 창업을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 성공 조건하고 좀 비슷해서 내가 따왔는데, 창업자가 직접 발표한 혁신적 비전과 실행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창업자가 모두 비웃던 아이디어를 꼭 성공으로 바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창업자의 개인적 상황과 철학이 브랜드 이미지로 그대로 이어져야 돼서 이게 이제 기업의 조건인데, 우리 대종사님 세계 종교사에 유일하게 교주가 직접 정정 91쪽을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묵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경계에서 과거 종교를 혁신했고, 방언공사 등 모든 비웃던 사업을 완전히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탄생지 궁촌벽지에서 종교를 시작한 것도 참 드물다고 그러는데, 자기 출생지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